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태미 경제TV입니다. 1월 21일 화요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화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. 그 어떤 때보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날인데, 자, 데일리를, 네이버 카페 아태미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셔서 제 자료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,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경제TV, 하태민 한 칸 띄고 경제TV 검색에 들어오시면 대만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다.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거. 오늘 같은 경우는 HDD 현대일렉트릭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못하는 바람 주가 크게 떨어졌죠. 그런 거에 대해 적고사 리포트들 이런 것들도 계속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시장이 참 아쉽네요. 지난주 금요일, 이번 주 월요일 흐름은 참 아쉬운데, 올 들어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다. 연초에 좀 다른 날 대만 증시하고 비교해보면 우측이 대만 증시인데요. 연초에 조금 오르락 하다가 대만 증시는 콩 떨어졌죠.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, 미국도 나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견고한 흐름이 계속돼 있었다. 오히려 남들 빠질 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오히려 이제 여타 정시대로 오르는데 우리는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연초까지 강하던 흐름이 이 중순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했는데 하순 넘으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건데, 그리고 뭐 1월 17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, 그런데 지금 판결들이 우리가 보통 판사들이 양심이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.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하고 뭐 야당 대표는 봐주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고 난리가 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이렇게 순매도 잘 사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반응이다. 우리랑 좀 비슷한 처지, 대만도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. 정치적으로 민진당과 국민당 거기도 여소야대대가 맨날 싸우고 있는데요.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만은 최근에 17일부터 보면 뭐 다른 나라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우리나라만 다시 소외되고 있다. 근데 이 소외되는 원인이 참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이게 뭐 우리 애청자님도 보시겠지만 뭐 당장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지금은 당분간 잘 안 사겠죠. 그건 상식적인 대응이라 보는데,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건 좀 불가피하다. 그런데 이 소외에서 끝나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거대한 충돌과 뭐 대혼란, 대변혁이 올 수도 있겠어요. 그러면 일시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, 정시가.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, 만약에 거대한 충돌이 오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도 하겠죠. 대규모 순매도하면 연기금만의 순매수로 외국인을 감당하기 힘들 기다. 외국인이 한 2천억, 4천억 정도까지는 연기금이 어떻게 소화를 하는데, 사실 이 월요일 4,100억도 규모가 컸지만 금요일날 나스닥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이 한 7, 8천억 팔면 연기금도 감당을 못하겠죠.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, 그 다음에 1월 20일 미국 시간입니다.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새벽 2시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하고 이때부터 임기가 시작되죠.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지금 한 100개 정도 쏟아질 거다 그러는데, 뭐
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도 정말 할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보편적 관세를 할지 아니면 뭐 품목별로 달리 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한 100여 개 나온다. 많은 변화가 있겠죠.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적 정책뿐만 아니고 지금 정치적 문제도 저런 여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일부 언론에서는 뭐 중국 해커들이 우리 선관위에 있다가 99명이 압송됐다.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뭐 반박을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또 타당성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지금 탄핵이 끝나면 난 윤 대통령 만날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우리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.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변수가 많겠다.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식시장의 제도 지금 종목을 분석해 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. 종목을 분석해 본들 전체 시장이 너무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안정돼야 뭐 종목도 있고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지금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걸 해드릴 게 별로 영향가가 없어서 그렇다면 지금 차분히 추이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힐 때 움직여도 주식시장은 1년 내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겠고 혹시 매매를 하면 초단타에 국한하는 게 좋겠다. 자, 트럼프 2기 수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. 지금 군함은 미국이 가장 한국이 절실한 그동안은 반도체였는데요. 이제는 반도체보다 오히려 군함이 훨씬 중요한 우리나라가 전략적 위치가 됐습니다.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파트너가 돼버렸어요. 군함 부분 때문에. 크게 보면 조선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자율주행, 원전, 탄소 포집, 그 다음에 엔비디아, 텍스 이런 건 중국 관세죠. 그다음에 조선은 요 위에 말했습니다만 태양광도 중국산 수입 규제 등등 이런 종목들이고 오늘 시장에 봐도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고개를 들다가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이 정책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한다면 이런 범주 내에서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되 철저히 초단타에 국한하는 게 좋겠다.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과연 저도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요. 밤새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그걸 나오는 대로 제가 개장 초부터 내일 수요일 개장 초부터 화요일 개장 초부터 하태민 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께 분석 정보들을 쭉 올려놓을 거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늘 저의 최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.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또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여러분 투자 수익에 상승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. 고맙습니다.